네, 반갑습니다.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유 시추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실망감들이 장난이 아니었나봐요. 네, 관련주들 많이 빠져서 특집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중대장도 또 실망을 해버렸네요. 중대장까지도 실망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중대장도 실망한 석유 시추. 근데 뭐 기대감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죠? 네, 이거는 어차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리스크 요인이죠.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냐? 시추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시추뿐이다. 그래서 시추를 해놔야지만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유망하다. 네. 20%의 성공 확률이 있다. 이 20%라는 것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제법 높은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2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근데 20%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80% 정도의 실망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네, 되지 않을까. 그래도 석유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이게 쉽진 않아 보이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네, 이게 지금 그 물리적 탐사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시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업적 개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기 단계만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상업화 되기까지는 한 7, 8년 정도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정도는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파봐야지 안다. 네, 얼마나 들어있을 정도도 파봐야지 안다라는 얘기니까 조금 애매하죠. 근데 뭐 이제 이 박사님, 네, 이 박사님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많이 이제 의문점이 해소가 좀 됐습니다. 아브레우 이 박사에 대해서는 뭐 사무실 주소가 가정집으로 돼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다음에 진짜 박사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런 쪽에 그 어떤 경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일단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이긴 한데 아무튼 투자자들은 조금 실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련주들 움직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저거가 된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겠죠. 이 공사기업들은 원래 이렇게 올라오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되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조용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급등물살을 타버렸어요. 지난 연초 시점에서부터 지금 올라간 모습을 좀 보니까 뭔가 이슈가 이때부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보면은 아래로 쭉 흘렀는데요. 자, 이평선 모이면서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가스공사가 올라가야 될 확률이 지금은 없죠, 사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갔을까라는 부분이 약간 의문점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시점이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뭘 했냐면 이 탐사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끝난 시점부터 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집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 터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지금 급등이 계속 거듭하고 있죠. 또 주가가,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이 정도 매물 터졌으면 주가 좀 빠져야 되겠죠. 빠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간 부분들, 만약에 석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기까지는 그래도 상당 기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올해 안에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멍 뚫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오래 걸리는 거고, 그쯤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산유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로
그 안에 석유가 많아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7, 8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기대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변동을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요거는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맞겠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뜨거 하실 것 같은 느낌이고요. 과매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데 밑에서 사셔가지고 수익 보시는 분들은 조금 팔아먹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내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맞다 아니다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그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지라인 때를 억지로 좀 잡아본다면 이 캔들 패턴 여기 절반 정도 되겠죠. 34,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까지는 웬만하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안 빠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가짜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해버리게 된다면 주가는 이 지지선 3만원대에 있었던 그 지지선보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의견 들어가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차익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대성에너지도 볼게요. 요것도 많이 내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락한다. 뭔가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아래쪽 지지선은 9,500원. 그래서 여기까지 밀릴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거 가지고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9,500원까지 요 정도 한 60% 정도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지지선대까지 다 들어온 구간이라서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전에 보셨던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아래쪽까지 떨어졌을 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 하락이 일단은 내일 바로 나올 것 같단 말이죠. 내일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만원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지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뭐 더 밀릴 것 같지는 않나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다,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들어박히게 되면 뭐 8,500원, 8,000원 더 밑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거까지 팔아먹으려고 할 테니까 그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만원대를 중심으로 한 지지선이 나올 것 같아 보이니까요. 요거는 이미 떨어진 상태라서 매도 의견은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신규 매수는 일단은 이쪽 관련주들은 변수가 크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응점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이스트 볼게요. 철강주들은 솔직히 뭐 이쪽 말고 다른 쪽에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게 좋긴 좋은데 글쎄요. 요거는 지금 매물대가 있는 부분에서 매도를 아주 야무지게 잘 해먹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동안 물려가지고 아주 답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라갈 때 매도를 이렇게 퉁퉁 쳐먹는 모습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성 움직임인 것 같아요. 기관 매도도 있었죠. 외국인 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렸던 부분들이 이번에 올라갈 때 다 털어먹는 듯한 느낌인데 현재 추세는 또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이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됐을 때 상향 포인트에서 조금 내려올 수 있겠죠. 상승 포인트에서 그래서 뭐 4,000원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지지선이 제법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이 철강에 대한 부분이 꼭 그 성유관이라든지 이쪽으로만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사업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흐름을 통해서 아예 지지선을 만들어 버린다라면 오히려 종목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4,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밀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현재 4,000원까지 밀린다면 한 5% 정도 밀릴 것 같죠? 5, 6% 정도 밀릴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관망하시면서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는 일단 이 흐름이 오히려 좀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4,000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선 만들어지게 되면 매도 의견 없어 보이고요. 이 흐름을 통해서 오히려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면 뭐 이평선 수렴이라든지 정별 나오게 된다면 매수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당장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죠.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천천히 조금 지켜보면서 매수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석유 볼까요? 이거는 말이죠.
관련이 없는 기업이에요. 네. 유가가 뭐 올라간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한국석유공사나 이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요. 뭐 석유 시추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유통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만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가 상승할 때 이제 4월달에 조금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이 석유 시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네,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가가 더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냥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지금 맞아요. 빨간 딱지 붙어 있고요.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석유 시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6,000원이나 14,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요거는 차익 실현을 들어가시기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종목도 여기 시점에서 한번 변화가 좀 생기는 부분 때문에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 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떨어지는 부분에 여기는 좀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석유 시추나 뭐 그런 부분이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얘네들은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국석유라는 이 이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요거는 네,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종목은 매도 의견으로 바로 말씀드립니다. 매수 의견 좋지 않고요. 매도 의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화성 밸브 볼게요. 요거 낙폭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는 이제 낙폭이 큰데 갭 상승한 부분도 이건 연결고리가 좀 있잖아요. 화성 밸브니까 네,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상업화되고 뭔가 이제 설비를 좀 만들려면은 그것도 적어도 몇 년 후란 말이죠. 다 잊혀집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뭐 변동성 얼마나 보일지 모르는 거고 시장 상황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무작정 네, 진입이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쭉쭉 올라가다가 매물이 뚱 터졌고요. 그 다음에 야, 이게 일단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매물대를 넘어간 상태인 것 같아 보이는데 완전 직전 고점대, 완전 신고가에 대한 포인트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두꺼운 매물대까지 올라갈 만한 어떤 이슈는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네, 이번에 그 석유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한 방에 뚫고 넘어간 거고요. 지지라인 때는 지금 6,500원, 7,000원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실망감을 통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면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는 단기적인 급등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선까지 기다리시는 거 안 되겠죠. 5일선이 무조건 지지선입니다. 가격대를 딱 정해서 본다면 7,5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7,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조정이 커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 4% 정도, 네, 한 4% 좀 되겠네요. 4% 정도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여기 5일선 기준을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 뭔가 상황이 별로 안 좋죠.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7,500원대 위쪽, 5일선 위쪽에서 옆으로 누워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쪽에 기대감은 조금 없고요. 네, 뭔가 새로운 이슈가 더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주가 올라갈 거고요. 지금은 이제 8,000원 아래쪽에 가격대가 지지선을 밟으면서 형성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격이 벌어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료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과매수에서 들어온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의는 보여야 될 겁니다. 주가가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질 만한 어떤 포지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겠죠. 옆으로 누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7,500원대 지지선을 터치를 해줄 모습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위쪽에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만한 부분보다는 일단 지지선을 먼저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지신 분들 일단은 네, 7,500원 지지선 보시고요.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네, 그냥 별로겠죠. 네,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동양철강 볼게요.
화성밸브와 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인데 요거는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죠? 네, 포지션이 지금 아래쪽 꼬리 쭉 달라붙었고요. 과매수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요거는 좀 더 강력한 모습이에요.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고 다음에 위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 상승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조금 팔아먹은 모습은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또 이건 매수를 해줬단 말이지. 자, 이렇게 되면은 수급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매물대 어디서 통과나 한번 보자고요. 매물대 진입인데요, 지금. 매물대 진입이고요. 단기 매물대는 지금 여기도 1200원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순식간에 100% 올라왔어요. 100% 올라와서 이게 시총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는데 몇백 원짜리 동전주 짤랑짤랑 거리던 기업이 훅 튀어올랐단 말이죠.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 위쪽에서 매도한 사람들이 반토막 났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이고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봐서는 네, 오늘 그 포지션이 괜찮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위쪽에 있는 매물 압박은 클 것 같다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올라붙었다는 얘기죠. 올라붙었다는 얘기고 위쪽 매물대까지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1600원, 1700원 이쪽을 매물대를 본다고 치면 현재 시점에서는 15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대 여기 지금 갭상승에서 지지되는 구간 그 다음에 위쪽 매물대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요 아래쪽 꼬리가 그런 의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봉 상황 보시면은 네,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지지되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죠. 떨어질 확률도 높아요. 떨어질 확률도 높은데 저 꼬리를 이렇게 말아서 올려줬다는 거 이거는 뭔가 지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터는 것보다 약간의 반등을 통해서 주가 상승 조금 진행해 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네,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가격대를 좀 정해본다면 1300원 이탈하면은 안 좋겠죠? 네, 1300원까지는 네, 지지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신규 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네, 저 같으면 그냥 차익 매도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매도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1300원 지지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뭔가 이거 재료 있어야 됩니다. 재료 있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우니까요. 요 구간대 약간 부담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보니까 오늘 석유 관련주들은 매수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매수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죠. 네.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좀 부담을 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급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이게 뭔가 지금 당장 어떤 실적이나 이슈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을 올라간 포인트에서 약간 실망감이 나왔다면은 주가가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석유 관련주들은 네, 중대장도 지금 실망을 했기 때문에 네, 주의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수익이 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들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모두 다 네, 좋은 결과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진단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주일 알차게 즐기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